훈련셋에 대해서 피팅과 트랜스포메이션이 끝나면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 대해서 똑같이 트랜스폼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트레인셋, 폴리노미얼 2차항이 포함된 훈련셋과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한 2차항이 추가가 되어 있는 테스트 셋을 가지고서 훈련 그리고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서 폴리노미얼 피처스하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함께 사용한 경우는 뭐 때문이냐면 3차항, 4차항, 5차항과 같은 그런 정말 고차항들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그 고차항은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되니까 점점 숫자가 큰 숫자들은 갑자기 확 커지고 작은 숫자들은 아주 작아지겠죠. 네, 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차항을 포함시킬 때는 일반적으로 스케일링하고서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잘 보시면은요, 훈련셋이 있어요. 훈련셋은 변수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컬럼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가지고서 3차항까지 추가해주는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서 훈련셋을 피팅하고 트랜스폼, 변환을 했어요. 그랬더니 1차항, 2차항, 3차항 이렇게 변수가 3개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배열이 됐습니다.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생성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변환된 3개의 변수를 갖는 데이터 프레임을 피팅하고 트랜스폼을 해요. 피팅한다라고 하는 과정은 첫 번째 컬럼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아서 얘네들을 스케일링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는다는 얘기고 세 번째 컬럼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각각 찾아준다라고 하는 게 그게 피팅이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은 그 찾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변환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환된 거를 봤더니 이렇게 숫자들이 바뀌죠. 정리 다시 하면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만들어요. 훈련셋을 피 트랜스폼을 해요. 변환된 결과를 그 다음에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만들어요. 스탠다드 스케일러에는 다차항이 포함되어 있는 배열을 가지고서 스케일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가 훈련셋으로 사용하게 될 전처리가 끝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전처리가 끝난 훈련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러면 테스트 셋도 얘랑 모양이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알고리즘이든지 간에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켰으면 예측하는 데이터셋도 얘랑 같은 모양의 데이터셋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지 얘랑 다른 모양, 뭐 예를 들어서 변수가 2개밖에 없다거나 스케일링이 안 돼 있다거나 그런 데이터셋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테스트셋도 여기서는 새로 생성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셋을 우리가 변환할 때 폴리노미얼 피처스나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전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만들어져 있는 변환기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훈련셋에 대해서 피팅이 다 끝나 있는 변환기들을 그냥 이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가지고서 테스트셋을 변환만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는 변환만 하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훈련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기억하고 있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가지고서 다차항들을 스케일링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처리가 끝난 테스트 셋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전처리가 다 끝난 녀석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은 똑같은 거예요. 선형회기를 만든다. 그 다음에 선형회기를 전처리가 끝난 데이터셋에 훈련을 시킨다. 그리고 그 전처리가 끝난 데이터셋을 가지고 예측한다.
예측을 했으면 RMSE나 그 다음에 알제곱 스코어를 계산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테스트 셋을 예측을 해서 테스트 셋의 점수를 계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요, 3차항까지만 보면 굉장히 좋은, 이 정도면 좋은 결과예요. 물론 2차항보다 더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아까 2차항을 포함하는 선형회기에서의 결과만 잠깐 좀 보면, 결과만 다시 좀 볼게요. 테스트 셋에서 0.9775가 나왔죠. 0.977이 나왔어요. 근데 3차까지 한 거를 보면 0.955 정도가 나왔어요. 0.958. 그러니까 사실은 차수가 늘어난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2차 곡선이 데이터를 더 잘 설명할 수도 있고, 때로는 3차 함수는 요거는 잘못.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게 3차 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3차 함수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차항이 너무 많아지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혹시 어제 제가 1차항 있는 경우, 2차항 있는 경우, 3차항 있는 경우, 100차항 있는 경우 해보라고 했는데 혹시 해보셨나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회기를 차수를 너무 많이 늘리게 되면 2차항, 3차항, 4차항 이렇게 차수를 너무 많이 늘리게 되면 과대적합이 나타나게 돼요. 필연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아주 극단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차항까지 포함하는 선형 얘기를 해볼게요. 100차항을 포함하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할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다음과 같은 예측값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식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식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공식을 찾을 거냐면 hat y hat i번째 세트의 예측값이에요. 그러니까 i번째 샘플의 예측값. i번째 샘플의 예측값을 w0 이게 인터셉트죠. 인터셉트고요. w1 곱하기 밑에 여기 미리 보기 보시면 얘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해시라고 하니까 여기 위에 모자가 씌워지고 타임스라고 하니까 곱하기 기호가 써지죠. 언더스코어를 쓰면은 얘네가 미첨자로 들어갑니다. 미첨자. x를 할 거죠. x, i번째 샘플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2차항이 있어야죠. 두 번째 개수 곱하기 i번째 샘플의 랭스. 그죠? i번째 생선의 랭스의 제곱.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갈 거냐 하면 100차항까지니까 100이 되겠죠. 100 타임스 x i번째 샘플에 100. 이런 공식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공식을. 여기는 이렇게 좀 감쌀게요. 이렇게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버리세요. 여기도 중괄호로 묶어야 되겠군요.
2첨자로 숫자 하나만 들어가서 이렇게. 이것도 뭔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제가 다 기억하는 게 아니어서 C 다치가 맞고요. C 다치라고 하면 아마 이게 위쪽으로 점점점이 올라갈 거예요. 백창을 포함하는 선형 회귀를 하겠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위에서 제가 정리한 것과 같은 이런 공식으로 무엇을 하겠다?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하겠다. XI라고 하는 거는 i번째 물고기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길이를 알고 있으면 길이 곱하기 W1, 길이 제곱 곱하기 W2, 길이 100승 곱하기 W100. 이런 값들을 가지고서 예측값을 만들어 내겠다죠. 자, 이것도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cm다 그러면 1cm는 100승을 해도 그대로 1인데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1cm에서 2cm 조금밖에 안 늘어났는데 2의 100승 그래버리면 엄청 큰 숫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얘 예측값을 할 때 얘가 너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폴리노미얼 피처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걸 해야 돼요. 폴리노미얼 피처들을 이용해서 x 길이밖에 없는 거를 길이의 제곱, 길이의 3승, 길이의 100승 이런 항들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 만들어진 항들을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변환하는 것까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피팅을 시키게 되면 얘네들을 우리가 다 찾을 수가 있어요. W0부터 W100까지 숫자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네. 우선 우리 훈련셋 다시 한 번만 볼까요? 훈련셋 다시 한 번만 보시면은요. 5개만 볼게요. 5개만. 네, 훈련셋은 이렇게 독립변수가 하나만 있어요. 이게 훈련셋이에요, 지금.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이 훈련셋에다가 백차항까지를 포함을 시킬 거예요. 텍스트셋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셋의 백차항까지를 추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필요한 거예요. 폴리를 여기서 다시 만들어야죠.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거니까 폴리노미얼 피처스. 자, 여기에 디그리가 차수라는 뜻이에요. 차수를 100차로 주시는 거예요. 차수를 100차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랙션 only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 정도에 설명을 드리고요. include bias. 여기가 true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false로 하세요. 자,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바이어스를 포함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앞에 무조건 뭐를 추가한다? 이 앞에 무조건 1, 1, 1, 1, 1이라고 하는 상수 컬럼을 추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include bias는 그냥 false로 해서 얘네들은 집어넣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X train 폴리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폴리 점 훈련셋이기 때문에 피팅과 트랜스폼을 하셔야 돼요. 피팅과 트랜스폼 여기에 트레인을 넣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100차항까지 추가한 과정입니다. 5개만 볼게요. X 트레인 폴리의 앞에 5개만 보시면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원소가 컬럼이 몇 개니까? 100개니까. 그죠? 출력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쉐입으로만 볼까요? 그러면 쉐입으로만 보시면 이렇게 쉐입이 되는 거예요. 샘플 개수는 그대로.
자, 여기도 쉐입만 볼까요? 쉐입만. 원래 훈련셋은 샘플의 개수가, 그러니까 물고기의 개수가 42마리, 그 다음에 독립변수는 랭스 하나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물고기의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컬럼이 랭스 1승, 랭스 2승, 랭스 3승, 랭스 100승까지 되니까 얘가 컬럼 개수가 100개가 된 거죠. 이해되시죠? 네. 뭐 출력하는 것 말고 이렇게 쉐입만 보고서 아, 이게 제대로 들어간 거구나. 뭐 x 1승, x 2승, x 100승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구나. 이렇게도 파악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 단계가 너무 이제 숫자가 커진단 말이에요. 고차항이 되면 고차항이 될수록 숫자가 너무 커지죠. 너무 커지니까 어떻게 하자? 표준화를 하자. 모든 변수들을, 그러니까 모든 고차항이죠. 네. 모든 변수들을 표준화를 하자. 네. 그래서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스탠다드 스케일러. 여기서는 아규먼트를 따로 여기서는 설정할 게 없어요. 아규먼트를 전달할 게 따로 없고요. 그냥 디폴트 아규먼트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면 되고, 보시면 공식 있죠. 실제 값에서 평균 빼주고 표준편차로 나눠준다. 그게 Z스코어 표준화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가 있냐면 훈련셋인데 다차항이 포함이 되어 있고 스케일링도 끝난 훈련셋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스탠다드 스케일러 점 fit 트랜스폼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피팅도 해야 돼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트랜스폼을 해야 돼요. 숫자의 범위를 비슷한 스케일로 맞춰야 되니까. 그게 트랜스폼이에요. 여기서는 무엇을 넣어주는 걸까요? train, 폴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얘를 넣어주는 거죠. 변수 100개를 가지고 있는 훈련셋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쉐입이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쉐입 바뀌면 안 돼요. 그죠? 쉐입이 바뀌면 안 됩니다. 쉐입이 바뀌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고가 나와요. 경고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십시오. 이거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100차항 만들었잖아요. 그쵸? 100차항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숫자가 엄청나게 큰 숫자가 생기고요. 엄청나게 작은 숫자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스케일링을 하려면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변수에서 평균값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만약에 표준 편차가 너무 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0에 가까운 숫자가 돼버리면 무한대가 돼버리겠죠. 그쵸? 그렇게 될 거고요. 만약에 반대로 여기 값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차항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100승, 어떤 숫자에 100승을 계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5cm짜리에 100승.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되잖아요. 그쵸?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너무 큰 숫자나 너무 작은 숫자가 발생해서 그 파이썬에서 계산할 수 있는 숫자의 그 범위를 넘어서 버렸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진행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아요.
그 오버플로우 발생한 거는 뭐 0으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 백차항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때문에. 자, 어찌됐든 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숫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피팅 훈련 셋 전처리가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얘가 전처리가 모두 끝난 그런 데이터 셋이 되는 거고요. 그럼 똑같은 과정을 누구한테도 해야 되냐면 테스트 셋에서도 똑같은 걸 해야 돼요. 이제 테스트 셋에서도 첫 번째 무엇을 하자? 백차항까지 추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자? 표준화를 진행하자. 이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한꺼번에 할게요. 일단 테스트 셋의 쉐입만 먼저 보면요. 물고기 몇 마리 있었냐면 14마리가 있었어요. 농어 14마리가 있었고 변수는 길이밖에 없었어요. 길이밖에 없었고 테스트 100차항 추가한 거. 100차항 추가한 건 어떻게 하냐면 훈련이 끝난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폴리죠. 무엇을 해야 돼요? 피팅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뭐만 하면 된다? 트랜스폼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100차항을 추가한 거고. 백차항까지 추가했으면 추가가 된 녀석을 무엇을 해야 된다?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가지고서 스케일링 하는 거죠. 스케일링 하는 과정은 변수들의 값을 변환해 주는 거잖아요. 변환하는 거니까 트랜스폼. 여기에는 테스트 폴리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쉐입만 볼게요. 테스트 폴리 스케일드 쉐입만 쉐입 출력 너무 많이 하는 거니까 14개 샘플은 14개 그대로죠. 14개인데 몇 개로 늘어났어요? 100개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훈련 셋 준비가 끝났고요. 테스트 셋 준비가 끝났어요. 전처리가 모두가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모델 선택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선형외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리니어 리그레션 100차항이니까 100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성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모델을 생성한 거예요. 모델을 생성했으면 그 다음에 모델을 어떻게 피팅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 트레인셋한테 피팅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y도 줘야죠. y 트레인 무게를 알았냐. 이렇게 해서 피팅을 시켰어요. 피팅을 시키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죠? 모델을 생성을 했고 모델을 훈련을 시켰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예측값 찾는 거란 말이에요. 훈련 셋에서 예측값 찾아서 훈련값의 점수를 계산해보고 테스트 셋에서 예측값 찾아서 테스트 셋에서의 점수 계산해보고 그래서 두 개가 얼마나 비슷하냐 비슷하면 좋은 모델 그렇죠? 점수가 높으면서 그 비슷하면 좋은 모델인 거고 훈련 셋은 뭐 예를 들어서 점수가 100점 나오는데 테스트 셋은 빵점이 나온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모델. 오버피팅이 심한 모델인 거죠.
제목을 제가 오버피팅이라고 넣어드렸죠. 오버피팅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자,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훈련 셋의 예측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셋의 예측값은 리니어 리그레션 점 프리딕트를 하시면 되죠. 여기에 무엇을 넘긴다? 훈련시킬 때 사용했던 거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테스트가 아니라 훈련. 우리가 모델을 피팅시킨 게 어떤 모양이었었냐면 피팅시킬 때 맞춘다죠. 맞춘다. 어디에 맞췄어요? 샘플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샘플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컬럼이 몇 개짜리? 컬럼 100개짜리에 피팅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예측할 때 컬럼 1개짜리를 주면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옷 살 때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뭐 가게에 가서 내 몸에 맞는 내 몸에 피팅된 옷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옷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입어요. 맞을까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팅 시킬 때 얘가 모양이 이런 모양이었으면 예측할 때에도 이런 같은 모양이어야 된다. 중요한 거는 변수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샘플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샘플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라 변수의 개수가 같아야 제대로 예측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키, 나의 몸무게 이거에 맞춰서 옷을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수가 중요한 거예요. 변수가 중요한 거고. 자, 그래서 이게 훈련 셋 예측값이에요. 훈련 셋 예측값이고 예측값 출력 5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5개만. 자, 이런 값들이 나왔어요. 이런 값들이 나온 실제값 출력해 볼까요? 5개만. 5개. 이게 실제값이에요. 어때요? 85, 82, 135, 125, 78, 79, 70, 69, 700, 699.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요. 정말 차이가 얼마 발생하지 않아요. 보시면. 알제곱 스코어 계산해 볼까요? 결정개수죠. 결정개수는 R2 스코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제값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측값 주시면 돼요. 훈련셋에서의 결정개수입니다. 0.992가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0.992가 나왔고요. 자, 그런데 테스트 셋에서 예측값 찾아보고 테스트 셋에서의 그 점수를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는 중간에 제가 텍스트 셋을 조금 넣을게요. 훈련 셋 평가. 평가한다라는 거는 시험을 본다는 얘기예요. 시험 보면 평가 점수가 나오잖아요. 시험 본다는 얘기는 프리딕트를 해본다는 얘기예요. 프리딕트를 해보고 실제 값과 프리딕트한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 점수를 찾는 게 평가, 이밸류에이션이에요. 자, 이번에는 테스트 셋 평가예요. 여기는 한꺼번에 할까요? 우선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테스트 셋의 예측값을 먼저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훈련이 끝난 모델이 있잖아요. 이렇게
훈련이 끝난 모델이 있고 프리딕트를 하면서 무엇을 준다? 테스트 폴리 스케일을 주시는 거예요. 프리딕트 하실 때 에러가 났나요? 네. 그거는 여기 변수 이름이 잘못돼서 그럴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훈련 셋 보세요. 훈련 셋. 여기가 모양이 컬럼 한 개예요.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 피처스 여기 100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피팅과 트랜스폼을 합니다. 그러면 쉐입을 찾아보면 여기가 100이라고 돼요. 컬럼이 100개가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여기까지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스케일러하고 핏 트랜스폼 한 거는 여기가 뭐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여기 트레인 넣으셔야 되고요. 트레인 이렇게 돼야 되고요. 지금은 테스트 셋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이션 보고요.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피팅을 하죠. 이때 트레인 스케일드 Y 트레인을 넣으시는 거예요. 트레인 폴리 스케일드를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트레인 폴리 스케일드를 프리딕트 하면 이게 나와야 돼요. 됐나요? 네. 그럼 에러 해결되신 건가요? 테스트도 마찬가지 방법. 테스트는 여기 테스트, 아규먼트가 폴리로 트랜스폼. 그 다음에 여기 변환된 테스트 폴리를, X 테스트 폴리를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트랜스폼. 그게 X 테스트 스케일드.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 테스트 셋 평가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 예측값을 이렇게 찾아보시는 건데 테스트 예측값 찾으실 때에는 훈련이 끝난 모델로 예측을 해요. 예측할 때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랭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랭스의 1승, 랭스의 2승, 랭스의 100승까지 가지고 있는 스케일드까지 끝난 그런 테스트 셋이 X 테스트 폴리 스케일드예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비교를 한번 해보죠. 우선 숫자로 얼마나 비슷할지. 이게 예측값. 자, 근데 보시면은요. 마이너스 1.5 곱하기 10의 7승? 무게가 마이너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마이너스 100만 그램? 뭐 170만 그램?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지금 보시면. 그 다음에 이거는 9.0 곱하기 10의 1승이니까 90g이란 뜻이고요. 2.6 곱하기 10의 2승이니까 262g이란 뜻이에요. 뭐 200g이나 90g이나 그런 것들은 뭐 대충 이해가 되는데 마이너스 100만 그램? 이거 되게 이상하죠. 되게 이상하죠. 실제 값 한번 볼게요. Y 테스트 5개를 한번 볼게요. 5.9를 지금 이렇게 예측한 거예요. 5.9. 그 다음에 100g을 뭐라고 예측한 거냐면 100g짜리를 90g이라고 예측한 거니까 뭐 이거는 뭐 그럭저럭 250g을 262g이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130g을 113g이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30g을 138g이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쪽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쪽은 비슷한데 틀린 게 너무 심하게 틀렸어요. 그렇죠? 이거 하나 때문이라도 우리는 평균 계산할 때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제곱에 다 더하고 평균 계산할 거잖아요. 그죠? 다른 거는 다 0에 가깝더라도 얘 하나 때문에 100만
나와버리죠. 그죠? 그죠? 100만을 또 한 번 제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엄청나게 큰 RMSE가 나올 거예요, 아마. RMSE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는 R제곱 스코어가 어마어마하게 0이거나 0에 가깝거나 혹은 음수가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R제곱 스코어를 계산해 보면 R2 스코어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Y 테스트 이게 실제 값이고 테스트 프리딕트 이게 예측 값이에요. 마이너스 5 이거 얼마인가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이 필요해요. 너무나 크죠? 너무나 큰 모델이 되는 거예요. 테스트 셋에서의 결정 개수인데 너무 안 좋아요. 훈련셋은 정말 1에 가까운 0.992니까 거의 1에 가까운 숫자인데 여긴 정말 음수로 엄청나게 작은 숫자가 나와버리죠. 자, 이거는 R제곱 스코어의 계산식을 이해를 하시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곱이라고 해서 이거 반드시 양수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 빼기 무엇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1 빼기 무엇인데 이 무엇이 뭐냐면 여기가 실제값 빼기 평균값. 얘네들의 제곱이에요. 얘네들의 제곱을 다 더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값 빼기 예측값. 예측값들의 제곱을 다 더해준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이유가 뭐냐면 얘 때문에. 얘가 어마어마하게 큰 오차를 발생시키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제곱을 하니까 양수로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될 거랍니다. 1에서 빼기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를 빼줄 거죠. 그래서 여기 음수로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측값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측값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원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백차항까지 포함된 선형 회귀 모델은 굉장히 심한 과속하기. 다시 얘기하면 훈련셋의 데이터들은 거의 정확하게 농어의 무게를 예측하지만 훈련이 되지 않은 테스트 셋의 생선들은 셋의 그 무게는 셋의 데이터들은 오차가 크게 발생한다. 그러니까 모든 그 농어들이 다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건 아닌데 특정 몇몇 개들이 오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 몇몇 개들 때문에 R제곱 스코어라든가 혹은 RMSE 같은 값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아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무엇을 그려볼 거냐면 이렇게 할게요. 훈련셋을 스캐터 플롯으로 그려볼 거고요. 스캐터 플롯으로 그려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셋도요. 스캐터 플롯으로 그려볼게요. 스캐터 플롯으로 그려보고
선형회귀 곡선이 나오죠. 백차항을 포함하는 백차항을 포함하는 선형회귀 곡선이라고 할게요. 선형회귀 곡선을 선그래프, 라인 플롯으로 시각화를 해보면 그 원인을 왜 이렇게 오버피팅이 발생하는지 원인을 아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고 저희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훈련셋 먼저 그려볼게요. 훈련셋. 그냥 이렇게 그릴 거예요, 우리. 그 모양을 보시면 여기 X축에는 랭스 그릴 거고요. 여기 Y축에는 웨이트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 점으로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일단 그려보면은요. PLT. 스캐터를 하시면 되겠죠. 스캐터를 하시면 되고 X축에는 X트레인. 우리는 길이만 표시하면 돼요. 길이만 표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값이니까 Y 트레인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색깔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를 다크 그레이로 넣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plt.grid, plt.show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무엇을 한 거냐면 훈련셋 시각화한 거예요. 레이블을 좀 넣을까요? 레이블 하고서 train set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plt.x 레이블 이렇게 하고 여기는 length 단위는 센티미터예요. 그다음 plt.y 레이블 여기는 weight죠. weight는 단위가 그램입니다. 그램이고 이 레이블을 보여주시려면 레전드를 넣어야죠. plt.le 트레인셋이다까지가 표시가 됐습니다. 됐고요. 테스트셋 넣어볼게요. 테스트셋은 똑같이 그리시면 되고요. plt.scatter 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테스트셋, 테스트 그 농어들의 생선들의 길이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테스트 생선들의 무게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컬러는 노란색으로 아니다. 노란색은 잘 안 보일 거고요. 그린 초록색 컬러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레이블을 테스트셋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게 그 테스트셋입니다. 테스트셋 되셨죠? 네. 여기는 알파를 좀 줄까요? 네, 살짝. 네. 자, 이렇게 해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저희가 시각화를 했고요. 자, 우리는 선형회귀에서는 어떤 직선을 찾은 거냐면 어떤 곡선을 찾은 거냐면 이런 곡선을 찾은 거란 말이에요. X. 자, 이게 X예요. 랭스가 X고 웨이트가 Y예요. W2 X의 제곱. 그 다음에 이런 게 몇 개가 있냐면 W99 곱하기 X의 99승 더하기 W100 곱하기 X의 100승 이거를 찾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시각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차함수 그릴 때 생각해 보세요.
2차 함수 그릴 때 이런 함수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렸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작은 구간으로 이렇게 막 나눠 가지고 그쵸? 여기에서 이 점에서 이 공식을 만족하는 y값 찾아서 점 그리고 그다음에 이 점에서 이 공식을 만족하는 y값 계산해서 점 그리고 그 점들을 쭉 직선으로 연결하면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운 곡선처럼 보이는 거죠. 이해되세요? 2차 함수를 그리든 3차 함수를 그리든 모든 곡선을 그릴 때는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리시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구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구간을 정한 다음에 그 구간을 이렇게 나눠요. 나눈 다음에 여기 x점을 이 공식에다 넣어서 y가 얼마냐 이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점 찍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점 찍을 수가 있죠. 여기서 점을 찍을 수가 있죠. 이 점들을 직선 이렇게 연결하면 간격이 넓으면 뚝뚝뚝뚝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간격을 아주 작게 조절하면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 선형외기 곡선을 우리가 시각화를 하려면 몇 가지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선형외기 곡선을 시작을 하려면 x값들이 있어야 돼요. x값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range로 할 거예요. range. x값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니까 이런 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5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5cm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45보다는 다 작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도 그리는 거를 45까지만 할게요. 그냥 range라고만 해버리면 A range라고만 해버리면 5부터 45까지 일씩 증가하는 숫자들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의 간격을 0.001, 0.01이나 0.001이나 혹은 더 작게 줄이려면 0.0001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원하시는 크기로 만드시면 되고 우리가 선형외기 공식에 그거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프리딕트를 이용해야 되죠. 프리딕트를 이용하시려면 배열이 몇 차원 배열 모양으로 돼야 돼요? 2차원 배열 모양이 돼야 돼요. 그쵸? 기억나시죠? 우리가 특성은 원소가 하나밖에 없더라도 2차원으로 만들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시는 거냐면 로우의 개수는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행의 개수를 하나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마이너스 1의 의미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여기 있는 전체 원소를 전체 다 사용해서 로우로 만들어주고 무조건 컬럼을 하나를 만들어라. 그런 의미예요. 마이너스 1을 사용하는 거는. 자, 이게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몇 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샘플의 개수가 되는 거죠. 샘플의 개수가 되는 컬럼 하나. 이런 쉐입의 수리 어레이가 됩니다. 얘를 그냥 프리딕트를 시키면 안 돼요. 얘를 그냥 프리딕트 시키면 안 되고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x 밸류들을 폴리노미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폴리노미얼점 트랜스폼. 아까 우리가 했었던 과정이잖아요. 그죠? 자, 이게 뭐란 거다? 배차항까지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얘를 만든 목적은 x values를 만든 목적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그릴 때 필요한 x 좌표들을 이렇게 2차원 배열로 만든 거고요. 그 그래프들을 선형회귀 공식에다 넣기 위해서 100차원까지를 추가하는 거예요. 선형회귀를 만들기 위해서 100차원까지 추가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스케일드라고만 할게요. 전술이 너무 길어져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x values 폴리를 스케일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그죠? 이렇게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할 수가 있다? y value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y values들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리니어 리그레션의 predic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가 뭐냐면 얘가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한 y 좌표들을 계산해낸 거예요. 자, 이제 라인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요. x 좌표와 xy라고 할까요? x, y 좌표들을 선으로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plt 점 플러시죠. 이땐 여기에 x values 그리고 y values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마커는 표시 안 할게요. 마커는 표시 안 하고 직선으로 그릴게요. 볼까요? std 스케일러죠. 죄송합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 점 트랜스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뭘 잘못했나요? x, y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모양이 안 맞나? 잠시만요. x values 여기 오타가 있었군요.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었고요. 제가 좀 여러분들 쉬는 시간이 너무 적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점 트랜스폼이라고 하셔야 되고 여기 y values라고 선언을 하셔야 돼요. y values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이상하게 나오죠. 너무 이상하게 나오죠. 여기 지금 보시면 단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10에 10승이에요. 그러니까 3.0 곱하기 10의 10승이에요. 그래서 이거를요 적당하게 좀 자를게요. 적당하게 자르기 위해서 무엇을 추가를 할 거냐면 plt.y limit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할게요. 여기에 이 방식을 쓸 겁니다. 바텀과 탑을 튜플로 주래요. 바텀과 탑을 튜플로 주면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튜플로 주시고요. 마이너스 200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1500까지로 할게요. 1500. 그러면 그래프가 조금 더 없을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y 축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복잡했죠? 예, 선형회귀식 자체를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조금 하나하나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긴 해요.
밑에 결과를 보시기 전에 이게 1차 함수. 1차 함수. 이게 2차 함수. 2차 함수는 한 번 꺾여요. 그죠? 2차 함수는 한 번 꺾여요. 3차 함수는 두 번 꺾여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꺾여요. 이게 3차 함수.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00차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100차 함수는 엄청 많이 꺾이겠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 100차 함수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려진 모양. 딱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뭐 밑 꺾이고, 뭐 이런, 여기도 지금 뭐 자세하게는 안 보이지만 여기가 사실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회색이 훈련셋이었어요. 훈련셋이었는데 빨간색 곡선을 보세요. 빨간색 곡선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회색을 다 지나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측할 때 어떻게 예측하는 거예요? 그 점이 직선과 만나는 혹은 곡선과 만나는 그 y좌표 그걸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점이 곡선과 만나는 그 좌표를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훈련셋은 거의 대부분 잘 맞아요. 거의 대부분 잘 맞는데 어디서 오차가 생기는 거냐면 이 녀석.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밑에서 잘려서 안 보이는데 얘가 어디까지 내려갈 거야? 이렇게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마이너스 150만 그램? 뭐 이런 거 있었죠. 그게 바로 여기에서 오차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피팅이란 얘기가 뭐냐면 오버피팅이란 얘기가 훈련셋의 모든 점을 지나가도록 곡선을 오르락내리락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100차 한까지 포함하면 그런 곡선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그런 공식을 만들어버리면 그 옆에서 살짝만 벗어나도 그렇죠? 보시면 훈련셋이 여기 있는데 그 전보다 살짝만 옆에 있어도 예측값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겠죠. 그렇죠? 직선이나 2차 함수 같으면 달라지는 게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거나 큰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울기가 큰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면 데이터가 살짝만 옆으로 비껴나 있어도 예측값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차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버피팅이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과정을 시각화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좀 그려봤어요. 근데 이 과정은 사실은 우리가 2차 함수 그릴 때 혹은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그죠? X좌표들을 만든다. X좌표들을 가지고서 Y좌표를 계산한다. X좌표와 Y좌표를 플러스로 연결한다. 결국은 그거예요. 딱 전체적인 과정.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쉬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저희 한 10분 정도만 쉬고 점심시간 전까지 조금만 저희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